이번 영상에서는 레이저 다이오드 LD라고도 하고 우리 이제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는 레이저 빛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이저의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레이저가 무엇인가를 보면 레이저는 Light Amplification by the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이것들의 앞글자예요. 그래서 LASER. 그래서 Light Ampl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증폭한다. 무엇에 의해서 증폭하냐면 Stimulated Emission에 의해서 자극 방출 혹은 유도 방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것들의 용어를 알면 레이저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동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을 보기 위해서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죠. 잘 아는 그런 그림들이에요. 이거 보면 E1이라고 하는 에너지 레벨이 있고 E2가 있는데, E1이 이제 에너지 레벨이 낮은 거고, E1의 에너지 레벨이 낮은 거에서 에너지를 받으면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다른 에너지도 되지만 광 에너지, 하두라고 하는 광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들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 광을 받는 것을 우리는 업접션 흡수라고 얘기를 하고, 올라간 전자가 이제 떨어진다고 한다면 반대로 높은 에너지 레벨에서 낮은 에너지 레벨로 떨어져서 에너지를 이제 방출하죠. 거기 하두라고 하는 이런 빛의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때 우리는 스판테니어스 에미션, 그래서 자연 방출, 자연적으로 이렇게 방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레이저에서는 이렇게 오른쪽 세 번째 있는 스티뮬레이트 에미션을 한다. 어떤 거냐면 E2라고 하는 에너지, 높은 에너지 레벨로부터 E1이라고 하는 에너지 레벨로 내려올 때 이렇게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이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들어오는 빛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이 빛보다도 더 큰 빛이 나간다. 그래서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 빛이 증폭한다. 그렇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기지는 않겠죠. 그래서 레이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에 따라서 이렇게 스티뮬레이트 에미션을 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들을 만족해야 되냐면, 나중에 보면 파퓰레이션 인버전, 반전 분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반전 분포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레벨이 높은 곳의 밀도가 에너지 레벨의 낮은 곳의 밀도보다 더 클 경우에 반전 분포를 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우리는 그런 레이저의 원리, 그리고 반도체 레이저에 적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의 그림은 이제 반도체 레이저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들을 만들어서 발생시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레이저 빛의 특징은 먼저 단색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광과는 달리 레이저는 색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 파장 대역에 걸쳐서 만드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고 보면 돼. 그래서 백색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반해서 단색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순수한 단일광으로, 그러니까 색이 하나인 것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파장 대역이 굉장히 좁게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단색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향성이 있다. 빛이 퍼지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레이저 빛이 그런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간섭성이다. 코헤런스라고 얘기하는데,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파동이 두 개가 만났을 때 얘들이 위상이 같으면 보강 간섭, 더 이렇게 환해지는 거고, 위상이 180도 차이가 나면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이제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간섭의 명암이 일어나는데, 이런 간섭이 일으키기 위해서는 위상의 이제 역할이 중요해요. 근데 레이저는 위상이 균일하기 때문에 약간의 장애물에 부딪히고 곧 간섭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레이저라고 하는 것은 위상이 균일해서 간섭을 잘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을 간섭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집중도와 고휘도, 그래서 이제 보면 태양의 빛을 렌즈로 집중하면 종이나 나무를 태울 수 있는 정도이지만,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근데 레이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철판까지도 녹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집중도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 빛의 특징은 단색성, 지향성, 간섭성, 에너지 집중도와 고휘도, 이런 성질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레이저로서 동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레이저의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자극 방출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자극 방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돼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먼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레이저 구조 하나를 가져왔어요. 레이저라고 하는 것은 기체, 액체, 고체,
반도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고체라고 한번 먼저 생각해 보죠. 여기 이제 중요한 그런 컴포넌트가 레이저 봉이에요. 레이저 봉. 여기다 고체 레이저 봉을 갖다 놓는데, 이 레이저 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밀도 반전, 반전 분포를 가질 수 있는 거여야 된다. 스티뮬레이트 에미션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레이저 빛이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 갖다 놓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전반사 거울이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하나 있는데, 이 두 개 거울 사이에 레이저 빛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패브리페라 분석계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키 컴포넌트가 되겠어요. 이게 레이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레이저 봉에다 갖다 놓고 레이저 빛이 일으키려면 아까 낮은 에너지 레벨에서 높은 에너지 레벨로 뭔가를 올려야 돼, 전자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 올리는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주는 거가 이제 밑에 있는 것들에, 밑에 있는 하나 일이에요. 밑에 있는 게 여기에 이제 전원 공급 장치가 있고 콘덴서 축전지가 있어서 여기다가 전기를,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얘가 뻥 하고 이제 터트리면 섬광반이 나와서 여기서 빛이 번쩍하면서 이 레이저 봉에 비추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낮은 에너지 레벨이 있던 것이 높은 에너지 레벨로 전자들이 뻥 하고 올라가겠죠. 올라간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서 스티뮬레이트 에미션이 일으킬 수 있게 밀도 반전, 반전 분포를 일으키면 돼요. 그래서 하나 이제 이 부분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그림이 돼요. 여기서 보면 여기 반전 분포 물질, 반전 분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징을 할 수 있는, 레이저로서 동작할 수 있는 물질을 여기다 갖다 놓는데, 그 물질들이 기체, 액체, 고체, 반도체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울 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빛이 가둬져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뭐예요? 보강 간섭, 상쇄 간섭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계속해서 살아있으려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데, 보강 간섭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유상이 같아야 되니까 유상이 같은 것들만 남아있겠죠. 결국에 와서는. 그러면 유상이 같은 것들만 남아있으니까 유상이 일정한 그런 빛이 나온다. 앞에서 우리는 레이저 제 특징 중에 간섭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나온다. 반전분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반전분포인가 하는 것을 보면 되겠죠. 반전분포라고 하는 것은 파퓰레이션 인버전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이제 말로 써놓은 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에너지 준이 E2에 분포하는 입자수 N2가, 이거 이제 높은 에너지 준이에요. E2는 낮은 에너지 준이 E1에 분포하는 입자수 N1보다 많게 된 상태이다. 자,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겠죠. 여기 보면 에너지 레벨이 3개가 있어요. 여기 이제 맨 밑에 레벨 1 해서 E1이라고 하는 에너지 레벨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E2라고 하는 에너지 레벨이 있어요. 그리고 E3라고 하는 에너지 레벨이 있어서 E1, E2, E3로 갈수록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입자들이 존재를 한다고 한다면, 높은 에너지 레벨에 있는 것들이 낮은 에너지 레벨에 있는 밀도보다 더 작은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레이저로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요 에너지 레벨에 있던 것들을 아까 동작하는 걸 보면 여기 펌핑이라고 하잖아요. 펌핑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요 전기적인 에너지를 충전했다가 이제 일예로 충전했다가 뻥 하고 튀기면 여기에 이제 레이저로서 동작할 수 있는 재질이 있는데, 그거가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 전자들이 많이 올라갔다가 얘가 내려와요. 근데 레벨 2의 E2라고 하는 것이 메타 스테이블이라서 준안정 상태라고 하는 것은 라이프 타임, 거기에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 수명이 더 긴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여기에 뽕 하고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많이 이렇게 머물겠죠? 머물면서 어떤 상태가 될 수 있냐면, E1, 낮은 에너지 레벨에 있는 밀도보다도 E2, 높은 에너지 레벨에 있는 밀도가 더 큰, 즉 무슨 상태? 반전 분포 상태가 될 수가 있다. 그 반전 분포 상태가 되면 이것에 의해서 뭐를 할 수 있냐면, 레이저로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매질이 되겠다, 그거예요. 그런 것들이 기체, 액체, 고체, 그리고 반도체의 성질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레이저로서 동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전 분포를 일으킬 수 있는 매질하고, 그리고 거울 2개가 패브리페랏 간섭계로서 동작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키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이것이 있으면 이제 레이저로서 동작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레이저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루비 레이저, 여기 보죠? 루비 레이저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한번 에너지 레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앞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데 E1, E2, E3가 있어요. E1으로부터 E3로 가려고 한다면 뭐를? 광을 받아야 돼요. 광을 흡수를 해서 E3로 이제 전자들이 올라가죠. 많은 것들이 올라갔다가 얘가 이제 E2라고 하는 데로 내려와요. 내려오면 뭐가 되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광자들이 나가면서 자연 방출이 돼요. 자연 방출이 돼서 E2로 오는데 이 E2라고 하는 에너지 레벨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루비 레이저에서 보면 메타 스테이블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준안정 상태. 준안정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길다. 그래서 여기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길으니까 여기에 밀도가 이제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E2라고 하는 전자의 밀도가 E1이라고 하는 전자의 밀도가 더 큰 상태, 높은 에너지 준위가 낮은 에너지 준위보다도 밀도가 더 크니까 뭐가 돼요? 밀도 반전 분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반전 분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가 들어오냐면 광이 들어오면 이 광에 증폭된 상태,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개가 광이 이렇게 출력되는 거잖아요. 증폭. 그래서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이 된다. 이게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 될 수 있는 파퓰레이션 인버전이 되고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이 되는 것이 레이저의 원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파퓰레이션 인버전이 일어나서 스티뮬레이트 에미션이 될 수 있는 레이저는 빛체, 액체, 고체, 반도체 이런 것들로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레이저들이 이렇게 많아요. 왼쪽에 있는 엑스레이 쪽이고 이쪽에 이제 파 인프라레드, 그러니까 이쪽이 파장이 더, 오른쪽이 파장이 더 긴 거고 왼쪽이 파장이 더 짧은 거죠. 그 파장 대역에 여기에 이제 가시광선 영역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레이저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레이저가 실험 같은 데 많이 쓰이는 레이저가 헬륨 네온 레이저, 가스 레이저죠. 여기에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그런 레이저고 우리 엔비아그 레이저도 있고 이래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건 뭐예요? 반도체 레이저잖아요. 반도체 레이저 한번 봅시다. 인디움 갈륨 나이트라이트, 갈륨 나이트라이트, 갈륨 알루미늄 아세나이드, 인디움 갈륨 아세나이드 해서 여러 가지 레이저들이 있는데 각 레이저들이 발생하는 빛들이 다른 그런 레이저들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반도체 레이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는 로버트 홀과 그의 동료들이 이렇게 여러 그룹에서 연구하던 중에 1962년에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가 동작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보고한 후에 1967년에 이제 미국 특허를 이렇게 땄어요. 그래서 이 로버트 홀과 그의 동료들이 이제 선구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가 여러 군데 쓰이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여기다 그림을 이제 한번 보기 위해서 소개를 해놨어요. 왼쪽 같은 경우는 우리는 탑 레프트, 그래서 0.5 내지 한 7W 정도는 CW 레이저이고 얘가 어플리케이션 하기는 메디컬 시스템, 의료 시스템에 이렇게 메디컬 쓰이는 데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 이제 탑 라이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기 광섬유를 이렇게 매달아서 광통신에 쓰이는 거죠. 그래서 패브리페라 레이저 다이오드이고 광통신에 쓰이는 이런 레이저, 광통신에 쓰이기 위해서 선폭이 굉장히 좁게 만들었고 1310나노미터, 1550나노미터, 우리는 일반적으로 1550나노미터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자, 왼쪽 밑에 있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로 레프트 하이 파워 850나노미터, 905나노미터 펄스 레이저 다이오드이고 얘들은 레인지 파인더, 거리 측정기 등에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레이저 다이오드를 개발해서 여러 가지 응용 분야에 사용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는 어떤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는 화물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조성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갈륨 아세나이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갈륨 아세나이드의 P형 반도체하고 갈륨 아세나이드 N형 반도체 PN 접합 다이오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P 플러스로 되어 있고 N 플러스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헤빌리 도핑되어 있다. 고농도로 도핑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이 고농도로 도핑이 시켜야 레이저로서 동작할 수 있는 파퓰레이션 인버전이 일어나고 스티뮬레이트 에미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조금 이따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PN 접합에 의해서 빛이 나온 것을
빛이 나온 것을 그것을 이제 가둬야 되잖아요. 거울에 의해서 패브리페랏 간섭계에 의해서 그 거울을 어디다 만들었냐면 레이저 다이오드에서는 여기서 클리브드 서피스 미러라 그래서 여기를 자르면 이 여기에 이제 굴절열차가 나서 이제 거울로서 동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울이 이 부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울이 이 부분이라서 이제 나온 빛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레이징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생긴 것을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P 플러스 N 플러스니까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접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위에가 컨덕션 밴드이고 이 밑에가 밸런스 밴드잖아요. 그래서 이 C하고 이 V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일반적으로 반도체들은 이 C하고 이 V 중간에 뭐가 있냐면 EF라고 하는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존재해요. 페르미 레벨이라고 하는 것이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인 곳이라서 이렇게 중간쯤에 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헤빌리 도핑 되게 되면 EF라고 하는 페르미 레벨이 요 EV보다도 더 낮은 곳으로 이렇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위에 있었는데 이렇게 낮은 곳.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냐면 EF라고 하는 것이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이었는데 여기 주황색 이 부분은 이것보다 위에 있으니까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보다 작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N형 반도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C하고 이 V 사이에 페르미 레벨이 있어야 되는데 얘도 이렇게 N 플러스 헤빌리 도핑 되어 있어서 EFN이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이고 그 밑에 있으니까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파란 부분이 이 주황색보다도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즉 밀도가 더 크다. 그거예요. 그런 PN 접합 다이오드에다가 이렇게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었어요. 오른쪽 세 번째 그림이에요. 여기다 이제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게 되면 이와 같은 PN 접합 다이오드의 성질에 있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이때 이 중간에서 보게 되면 이 윗부분이 파란색이고 밑에 부분이 주황색이니까 아까 파란색 부분이 뭐라 그랬죠?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보다 더 높고 얘는 더 주황색은 더 낮다 그랬으니까 위의 밀도가 밑의 밀도가 더 작은 뭐가 일어났냐면 반전 분포 파퓰레이션 인버전이 일어났고 이 파퓰레이션 인버전 일어난 곳에 뭐가 빛이 들어가면 그 빛에 의해서 뭐가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서 얘가 반도체 레이저로서 동작을 할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헤빌리 도핑 시켜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축퇴 반도체 Degenerated Doped PN 해서 축퇴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의 구조하고 동작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긴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헤테로스트럭처, 더블 헤테로스트럭처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 갈륨 아세나이드에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PN 접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갈륨 아세나이드 층을 이렇게 갖다 집어넣었어요. 아주 좁게 갖다 집어넣으면 이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와 이것 사이에 뭐가 에너지 갭이 달라요. 얘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는 에너지 갭이 2 일렉트론 볼트이고 여기도 2 일렉트론 볼트이잖아요. 근데 가운데 있는 갈륨 아세나이드는 1.4 일렉트론 볼트, 즉 이게 이제 성질이 달라서 무슨 결과를 초래하냐면 여기에 빛이 가둬져요. 여기 이게 가둬지잖아요. 여기 빛이 가둬진다고 하는 것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가둔 상태에서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면 효율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더블 헤테로 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헤테로라고 하는 게 다르다 그런 얘기죠. 지금 같은 경우 다른 거가 뭐냐면 1.4 일렉트론 볼트하고 2 일렉트론 에너지 갭이 다른 거가 뭐가 이쪽 하나 있고 오른쪽 하나 있고 왼쪽 하나 있으니까 더블로 있어서 더블 헤테로 스트럭처 레이저 다이오드라고 얘기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이런 방법들이 있다. 물론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만들어진 레이저 다이오드에다가 포워드 바이어스,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면 이제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를 점점 높이면 광파워가 커지는 그런 그림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 가로축이 전류축이잖아요. I, 전류를 점점 이렇게 크게 하면 세로축이 뭐냐면 옵티컬 파워, 광 파워, 광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전류를 크게 하면 광이 점점 더 크게 나오는 그런 값들을 가진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스레시홀드, 여기에 이제 스레시홀드까지는 요 전류를 점점 키우더라도 광이 점점 커지긴 하는데 레이저로서 동작을 안 해요. 여기서는 이제 스판테니스 에미션, 여기 자연 방출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LED처럼 이렇게 LED라고 하는 것은 파장이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를 만들잖아요. LED처럼 동작을 하다가 요 스레시홀드를 넘어가면, 요 문턱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뭐가 이제 스티뮬레이트 에미션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밀도 반전 분포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그 반전 분포가 일어나서 유도 방출이 일어난다. 그 유도 방출이 일어나면 우리 파장 대역이 LED에서 이렇게 되어있던 것들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파장으로 변환될 수 있어요. 점점 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파장폭이 좁아들죠. 파장폭이 좁아든다고 하는 것은 단색광에 가까이 든다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거를 더 좁게 단색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이제 또 다른 기구들을 부착을 하면 더 단색광에 가깝게 하는 것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저 다이오드의 주요 특징을 보면 초소형 디자인, 반도체 레이저 PN 접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레이저 다이오드는 매우 작은 구조를 가질 수 있어서 다양한 응용 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낮은 전력 소모, 일반적으로 레이저 다이오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휴대용 기기, 그리고 배터리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적합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효율, 레이저 다이오드는 효율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광의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낭비를 줄이고 더 큰 광출력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주파 작동, 레이저 다이오드는 높은 주파수에 작동할 수 있어서 빠른 데이터 통신 및 레이저 시스템에서 사용된다. 그리고 이제 모드 구성의 다양성, 모드라고 하는 것은 레이저 빛에 거기 나오는 아웃풋의 모양들을 보면 이제 모드가 되는 건데, 그 모드라고 하는 것은 레이저 다이오드를 설계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일 모드 또는 다중 모드로 구성할 수 있어서 다양한 응용 분야에 다양한 광학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빔 품질, 일부 레이저 다이오드는 높은 빔 품질을 제공해서 정밀한 광학 응용 분야에 이상적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안정성, 적절하게 레이저 다이오드를 설계하고 관리하면 장기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응용 분야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응용 분야를 가질 수가 있다. 레이저 다이오드의 주요 특징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레이저 다이오드의 주요 이용 분야를 보면 통신, 반도체 레이저는 광섬유 통신에서 고속의 데이터 전송과 장거리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저장, 반도체 레이저는 CD, DVD, 블루레이 디스크와 같은 미디어에 데이터를 기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의료 응용 레이저를 사용하면 수술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고 치료 과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서 치료 및 의료 진단에 널리 사용됩니다. 그리고 과학 연구, 레이저는 원자 및 분자 구조 조사에 사용되는 분광학 등에 사용되고, 그리고 레이저를 사용해서 초고속 카메라와 같은 장비를 구동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어서 과학 분야에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 가공 및 제조, 레이저를 사용해 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 다양한 재료를 정확하게 절단, 용접 및 조각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 응용, 레이저는 표적 식별, 통신, 조명 및 거리 측정에 사용될 수 있으며 레이저 무기 시스템의 정확한 타격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제공한다. 지금 여기 레이저 다이오드의 주요 이용 분야 그랬지만 이제 일반적인 레이저도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한 것들은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인데,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를 하기 위해서는 레이저의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레이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Light amplification by the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이거의 글자들을 보게 되면 어떤 유도 방출에 의해서 빛을 증폭하는 것이다 하는 거고요. 이런 유도 방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면 반전 분포를 일으키는 물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였죠. 그래서 레이저 빛의
특징, 그리고 레이저 구조 및 동작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런 레이저 구조 및 동작 원리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를 PN 접합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동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저 다이오드의 주요 특징, 레이저 다이오드의 주요 이용 분야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